치매는 유전적 요인이 있거든요. 혹시 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내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말이에요. 지혜와 저 사이에 태어날 아이들은 깨끗한 혈통을 유지해야 해요. 태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혈통이라고? 너는 누구 피를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과는 다른 세계에서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자식이 잘 된 후에도 계속 사랑받고 싶어 하는 부모죠. 이태섭과 강말수는 전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골목길에 폐지를 끄는 술의 바퀴 소리가 요란합니다. 72살 이태섭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쓰러웠죠. 한때는 기관사였던 그의 등이 이제는 완전히 굽어버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태섭이 잠깐 수레를 멈추고 허리를 펴려 하지만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관절염이 도진 것은 벌써 몇 년 전이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고 살아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섭의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윤아입니다. 38살 아들, 의사가 된 아들이죠. 태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수신 거부 상태입니다. 태섭의 손이 떨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했던 번호인데 갑자기 왜 수신 거부가 됐을까요? 혹시 핸드폰이 고장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똑같은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 말순이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69살의 말순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남편 몰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보, 도윤이 전화 안 받네. 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한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병원 일이 바쁜 모양이야. 의사잖아, 우리 아들. 태섭이 애써 밝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납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도윤이 의대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죠. 학사모를 쓴 아들을 양쪽에서 끼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자신들 것인 것처럼 행복했는데 말이죠. 참 고생 많이 했지, 우리. 태섭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도윤이 의대 다닐 때를 떠올려 보니 정말 힘들었거든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태섭은 밤낮으로 일했고 말수는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연탄 한 장도 아껴가며 살았죠. 그래도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순이 태섭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그날 밤 태섭은 야간 배달 일을 나갑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큰 병원 앞을 지나갑니다. 도윤이 일하는 병원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병원을 바라보며 태섭은 생각합니다. 저 안에서 우리 아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겠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아들이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데도 연락 한 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의학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말순은 요즘 의학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보는 거죠. 여보, 잠자리로 가요. 태섭이 말순을 깨웁니다. 말순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데 표정이 이상합니다. 여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태섭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며칠 전부터 말순의 건망증이 심해진 것을 느꼈거든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못 찾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말순이 괜찮다고 하지만 태섭은 걱정이 됩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보자고 생각하죠. 부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걱정이 많았거든요. 태섭은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고 말수는 요즘 자꾸 헷갈리는 자신이 두렵습니다. 새벽녘 태섭이 다시 폐지 줍기를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말순도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죠.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꼭 도윤이에게 연락이 닿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 후 태섭과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도윤의 결혼 소식이었죠. 그것도 청첩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보, 이게 뭐야? 말순이 우편함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보며 당황합니다. 발신인은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되던 아들이 갑자기 청첩장을 보낸 겁니다. 태섭이 서둘러 봉투를 뜯어봅니다. 고급스러운 청첩장이 나왔죠. 이도윤 오지혜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라는 사람이 누구야?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일인데 부모에게 미리 말도 없이 청첩장으로만 알려주다니요. 아마 바빠서 그랬을 거야. 의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태섭이 아들을 감싸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청첩장 뒷면을 보니 신부 쪽 혼주가 오정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고 생각해 보니 대기업 회장 이름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재벌가 딸과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네. 그럼 참 잘 됐네.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두 사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신부가 재벌가 딸이라면 자신들 같은 서민 출신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결혼식 당일 태섭과 말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정장을 입습니다. 태섭의 정장은 도윤이 의대 졸업할 때 입었던 것으로 10년도 넘은 옷이지만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옷이었죠. 말순도 오래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축의금은 얼마나 넣을까?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태섭이 봉투에 정성스럽게 돈을 넣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 2명이 한 달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거든요. 로비에는 꽃장식이 가득하고 하객들도 모두 번듯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말순이 주눅든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보다 훨씬 잘 차려입고 있어서 괜히 위축되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축의금을 내고 하객 명단에 이름을 적으려는데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태섭, 강말순입니다. 신랑 부모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뒤적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죠.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신랑 쪽 가족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윤이 부모인데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늘 기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신랑 신부 쪽에서 가족 참석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태섭과 말순이 어리둥절해합니다. 가족 참석을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도윤이 부모인데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신부 쪽에서 시댁 쪽엔 가족력 이슈가 있어서 기자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력 이슈라는 말에 말순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치매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대신 식사는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결국 태섭과 말수는 축의금만 내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안내한 곳은 건물 뒤편 푸드트럭 옆 벤치였죠. 여기서 기다리시면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이 사라지고 나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건물 안에서는 축하 음악이 들려오고 밖에서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도 못한 부모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말순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태섭도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후 호텔 직원이 도시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마저 남은 음식을 대충 담은 것이었죠. 결혼식 피로연에서 나온 음식들의 찌꺼기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 결혼식 음식이네. 태섭이 쓸쓸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엽니다. 말수는 식욕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죠. 저녁 무렵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섭과 말수는 혹시나 해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드디어 도윤이 신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태섭이 애게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도윤이 부모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도윤아, 말순이 아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태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자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을까요? 아니면 성공한 아들에게는 이제 부모가 짐이 되는 걸까요? 결혼식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태섭과 말수는 여전히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말순에게 일이 생겼죠. 새벽 5시 말순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아이고 머리가. 말순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죠. 말순이 언니 괜찮아요? 물 좀.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탈수 증상이었죠. 요즘 더위에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일만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언니, 얼른 병원 가야겠어요. 119 불러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섭에게도 연락이 갔죠. 태섭은 폐지 수거를 하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도윤이 일하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죠. 태섭은 이것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도윤 과장 좀 불러주세요. 태섭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태섭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작업복에 때가 묻고 손톱 사이에는 폐지 먼지가 끼어 있었거든요. 여기 응급실이에요. 면회는 나중에 하시고요. 면회가 아니라 제 아들이 여기 내과 과장으로 일해요. 이도윤 과장 아시죠?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들었죠. 선생님, 응급실에 노숙자분 한 분이 와 계시는데 도윤 과장님 찾으신다고 하네요. 태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노숙자라니요. 자신을 노숙자로 취급하다니 말이죠. 노숙자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고 도윤이 아버지예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도윤이 나타났죠. 태섭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아. 태섭이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도 차가운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출입 제한해 주세요. 태섭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른다고 했나요? 도윤아, 아빠야. 엄마가 쓰러져서 여기 실려왔어. 태섭이 다시 한번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나가주세요. 병원에서 출입 금지 요청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환자 보호자라고요. 저기 응급실에 제 아내가. 경비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섭을 밖으로 밀어냈죠. 태섭은 병원 밖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말순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탈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말순에게 물었지만 말순은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함께 왔을 텐데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태섭이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제 아내가 입원해 있어요.
어르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소동을 들은 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죠. 보안팀 연락해서 완전히 출입 금지시켜 주세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태섭이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이미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 이미지에 안 좋다는 말인가요? 도윤아,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엄마가 아픈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정말 신고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습니다. 마치 진짜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결국 태섭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들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말순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여보, 어디 있었어? 찾았잖아. 미안해. 병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태섭은 아들의 일을 말순에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이상해. 도윤이 분명히 이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 말순의 말에 태섭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모른다고 했다는 건 아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뜻이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부끄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간 거야. 태섭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부모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특히 태섭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말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부모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섭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도윤이 서 있었죠. 도윤아. 태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고 아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말순도 부엌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 도윤아. 언제 왔어? 밥은 먹었어?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존댓말도 어색했죠. 태섭과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엄마,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치매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의료진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목소리 같았죠.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조심하라고 말순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도윤이 차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결혼했잖아요. 처가에서 혈통이나 가족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정신적인 질환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고요.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왔거든요.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 절대 밖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당분간 하지 마시고요.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태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폐지 주우시면서 돌아다니시는데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제가 의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부모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냐?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지혜 집안에서는 신랑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 부모라는 게 알려지면 제 입지가 어려워져요. 말순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에게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조용히 사시면 돼요. 제가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대신 저와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의사라는 것도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도윤이 마치 업무 보고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태섭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를 의사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연탄도 아껴가며 내 등록금 마련했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의사 되라고 하신 것도 부모님들이고요. 도윤의 말에 태섭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때려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때리고 싶었거든요. 도윤아, 엄마가 아픈 것도 숨기라는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히 그런 건 더욱 조심하셔야죠. 치매는 유전적 요인이 있거든요. 혹시 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내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말이에요. 지혜와 저 사이에 태어날 아이들은 깨끗한 혈통을 유지해야 해요. 태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혈통이라고? 너는 누구 피를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들과는 다른 세계에서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도 오지 마시고요. 병원에 왜 오지 말라는 거야? 며칠 전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소동 일으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민망했어요. 태섭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게 정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너는 우리를 정말 모른다고 했더라.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도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말순이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였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 손으로 수액 꽂던 날이 어제 같은데 내가 수치스러워할 사람이 바로 나냐.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의대 실습할 때 연습 상대가 되어주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대견해했는데 말이죠. 도윤은 부모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만 연락하세요.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태섭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요.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병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원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이상 임원진 회의였죠. 도윤도 내과 과장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입니다. 신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58살의 신원장은 이 병원을 설립한 창립자이기도 했죠. 특히 우리 병원은 상류층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품격도 중요합니다. 다른 과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은 실제로 재벌가나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원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 앞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윤 과장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던데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과장들도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봤죠. 무슨 소동 말씀이신지. 노인분이 병원에 들어오려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도윤 과장님을 찾으셨다고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자신이 도윤 과장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셨다는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다른 과장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노인분이 치매 같은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신원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신원장은 도윤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 과장님, 혹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다른 과장들도 귀를 기울였죠. 저희 부모님은 외국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자연스럽게 말했죠. 그럼 안심이 되는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자리를 뜨려는데 신원장이 불렀습니다. 도윤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하죠. 다른 과장들이 모두 나가고 나자 신원장이 도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도윤 과장님, 저랑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이 정말 도윤 과장님 아버지 아니신가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신원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 과장님이 우리 병원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봤는데 출신이 그리 좋지는 않더군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오신 것이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조심해야죠. 원장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신 원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신지. 의사인 도윤 과장님이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신 원장이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병원 의사들은 모두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니까요. 그때 도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아래쪽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신 원장의 비서가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이 녹음 파일을 신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신 원장은 파일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신 원장과 태섭 사이에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함께 했던 동기였거든요. 그때 신 원장의 이름은 신동철이었죠. 신 원장은 옛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섭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군. 신 원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군복을 입은 젊은 태섭과 자신이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회의가 끝난 후 아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일로 병원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뭔 일을 벌이셨는데? 병원에 찾아와서 소동을 벌이셨어. 나를 찾는다고. 도윤아,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분들과는 연을 끊으라고 했잖아. 알고 있어.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지혜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 몰랐던 것은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들이 곧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병원 한쪽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과장이 자신의 부모를 부인했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섭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태섭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뭘 찾고 있어? 말순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하지만 태섭은 계속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있었다. 태섭이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그 안에서 하나의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병원 설립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사실 지금의 그 병원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작은 의원이었지만 말이죠. 태섭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투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태섭 마이너스 투자 금액 2억 원, 지분 30%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잊고 있었구나. 태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친구 신동철이 병원을 차리겠다며 투자를 부탁했었거든요. 당시 태섭은 기관사 월급을 모아둔 전 재산을 투자했었죠. 그때는 친구를 믿고 투자했지만 나중에 병원이 성공하면서 자신의 지분은 잊혀졌습니다. 신동철, 지금의 신원장이 혼자 모든 것을 가져갔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말순이 일어나 태섭 옆에 앉았습니다. 옛날 서류들을 보고 있어. 무슨 서류인데? 태섭이 계약서를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봤죠. 이게 뭐야? 당신이 그 병원에 투자했다고? 그래. 도윤이 태어나기 전이었어. 신동철이가 병원 차린다고 해서 도와준 거야. 그럼 지금도 당신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럴 거야. 계약서에 따르면 지분 이전을 하려면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하거든. 태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섭은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원장실로 직행했죠. 신동철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에게 말하자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원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태섭이라고 전해보세요. 옛날 친구라고.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8살의 신원장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죠. 태섭아, 오랜만이다. 동철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잘 지냈나? 뭐가 잘 지냈다고 하겠어. 폐지나 주우며 살고 있는데. 신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일로 연락을 못했네. 그때 일? 병원 투자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IMF 때 모든 게 엉망이 됐잖아. 태섭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 신원장이 계약서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 병원에 투자한 계약서야. 지분 30%라고 적혀 있지? 태섭아, 그건 옛날 일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유효해. 지분 이전 계약서가 없으니까. 신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지금 가지고 와? 태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도윤이 말이야? 그래. 며칠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신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태섭아, 그 일은 내 아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다며?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창피했거든요.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모를 부끄러워한다고? 신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회의에서 도윤이 한 말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동철아,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신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태섭아. 뭐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태섭이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이 계약서로 뭘 할 건지 알겠지? 설마, 이 병원 지분 30%면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신 원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30% 지분이면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태섭아,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 그게 무슨, 며칠 전 회의실에서 녹음된 게 있을 거야. 내 아들이 부모를 부인하는 내용 말이야. 신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섭이 녹음 파일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그걸?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어. 내과 과장이 자기 부모를 모른다고 했다는 소문 말이야. 실제로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태섭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야. 태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철아, 이 계약서 한 장이면 내 병원 주인이 바뀔 수 있어. 내가 다른 투자자들과 손을 잡는다면 말이야. 신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뭘 원하는 거야, 정확히? 내가 아버지로서 받은 수치를 이제 돌려주고 싶어? 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인지 알게 하고 싶어. 태섭아, 그러면 도윤이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태섭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이 계약서로 법적 조치 취하겠어. 원장실 문이 닫히고 나자 신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옛 친구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 원장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지만 결국 태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옛 친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은 병원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주요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축하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내과 과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와 함께 온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자신에게 곧 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죠. 오늘은 우리 병원이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의료진의 윤리와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신 원장이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회의실 모습이 나타났죠. 도윤 과장님, 혹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면 속에서 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대답이 이어졌죠. 저희 부모님은 외국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로비에 있던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언제 녹화된 건지 몰랐거든요. 화면이 바뀌더니 또 다른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정말 도윤 과장님 아버지 아니신가요?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의사인 도윤 과장님이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부모를 부인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윤아, 이게 뭐야? 지혜가 남편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과는 다른 세계에서요. 제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들이 급히 카메라를 들고 도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이 소란스러워졌죠. 도윤 과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부모님을 정말 부인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때 로비 입구로 태섭과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죠. 저기 계신 분들이 도윤 과장의 부모님이십니다. 신 원장이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섭과 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소박하게 차려입은 두 노인의 모습이 도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늦었지만요. 태섭이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너는 우리가 그렇게 창피했냐? 태섭의 목소리는 슬프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분노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아버지, 저는 내가 성공한 것은 기뻤어. 정말 자랑스러웠고 태섭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몰랐구나. 말순도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도윤아, 엄마가 치매라는 게 그렇게 창피했어? 어머니, 너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창피하고 늙어서 병든 것도 창피하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아들의 배신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됐거든요. 신 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도윤 과장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윤 과장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자들을 진심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도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도윤 과장을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도윤이 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도윤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나 혼자 집에 갈 거야. 지혜가 떠나자 도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태섭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도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아버지,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를 버리면서 얻은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야.
태섭과 말순이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죠.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신원장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도윤의 병원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해고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아내 지혜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대형 병원에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배신한 의사라는 소문이 의료계 전체에 퍼졌거든요. 결국 도윤은 작은 동네 진료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환경도 열악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낡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예전에는 상류층 환자들만 상대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셈이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환자를 보고 도윤이 깜짝 놀랐죠.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도 예전보다 진행된 것 같았고요. 어머니, 어떻게... 아, 선생님. 제가 예약했는데요. 말순이 도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거였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윤이 의사로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집 주소도 헷갈리고 말순이 말하는 동안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자신은 뭘 했을까요? 가족분과 함께 오셨나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의사인데 요즘 연락이 안 돼서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도윤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도윤이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는데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반찬가게 일로 고생한 흔적들이었죠.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고 있었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가족분께 설명드려야겠어요. 도윤이 말하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태섭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허리도 더 굽어 있었죠. 도윤아. 태섭이 아들을 알아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의사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받을 거야. 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도윤아,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할 처지잖아. 태섭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말순이 갑자기 도윤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닮았네요. 어머니, 우리 아들도 의사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최근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들에 대한 자랑은 여전했거든요. 어떤 아들인데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도 잘 들었죠. 그런 아들이면 부모님을 잘 모실 텐데요. 그럼요. 우리 아들은 효자예요. 분명히 좋은 의사가 됐을 거예요. 말순의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자신은 착한 아들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그 아들입니다. 네, 말순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는 이도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우리 도윤이? 말순이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도윤아, 정말 너냐? 네, 엄마. 저예요. 도윤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반년 만에 품에 안은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거든요. 아들아,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태섭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로 아픈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아, 저는 의사 가운은 입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벗고 살았어요. 이제 다시 꿰매 보려고 해요. 태섭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어머니 치료 제대로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병원 소개해드릴게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 제가 병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원장님이 아버지 지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받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다시 일어설 때 써야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갚고 싶어요.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좋은 의사가 됐구나. 가운은 입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벗고 살았지만 이젠 다시 꿰매봐라, 도윤아. 태섭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진료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정성껏 치료하며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배워나갔죠. 때로는 치료비를 못 내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